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준 국어학원 중2팀장 이창학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 두 분, 원래는 네 분이 더 계시는데 수업하고 이제 그런 관계상 지금 두 분만 갑작스레 모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시라 그렇게 이제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모시고 인사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네, 먼저 분은 이제 신환 선생님입니다. 저희 정규반 때는 독서원수 담당하시고 내신 때에도 이제 맡은 학교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이준원 선생님, 정규반 때 비문학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PPT로 안내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제목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그 내신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4월달 이제 1과정이고요. 3월달은 이제 정규반, 그래서 뭐 문학, 문법, 독서논술, 그다음 비문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내신 때는 저희 이제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가 26년도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내신 설명이라고 해서 내신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뭐 어떤 선생님 담당하고 계시고 어떤 교재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가 이제 바뀌는 그런 해라서 더 의미가 있죠. 저희 학원 강사한테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선생님들 이제 오셔갖고 했을 때 교재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그 자료를, 교과서는 이미 나왔어요. 사업서 교과서는 이미 한 12월 말쯤에 나왔는데 자료를 2월 초, 2월 중순, 심지어는 2월 말에 자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업데이트가. 그래갖고 저희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뭐 잡서라든지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출판사, 여기 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출판사 그 자료를 학교 선생님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또 구해가지고 교사용 자료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고,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예, 일단 처음은 이제 강사 소개입니다. 예, 저희 어떤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나 그걸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은 저희 중2 수업은 담당 안 하시고요. 뭐 정규 때나 담당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중3 예비고일 과정, 중3 여름방학 때 과정부터 원장님이 이제 수업 참여를 하십니다. 예, 중2는 저랑 아까 이제 인사드렸던 그 이제 세 분께서 정규반 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때라든지 클리닉 때는 또 다른 두 분이 더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접니다. 예, 좀 비슷한가요? 예, 지금 원래 그 저희 학원 홈페이지 사진이 한 10년 됐어요. 그래갖고 애들도 낯설어하고 해서 다른 사진을 바꿔봤는데 안 닮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당 학교는 원래 제가 뭐 대청, 역삼, 진선 이렇게 작년에 그 대명, 뭐 단대부중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교과서가 또 바뀌고 해서 구룡, 서운까지 해서 이렇게 5개 학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구룡, 서운을 제가 처음 담당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전 교과서 할 때는 구룡, 서운도 또 했었고요. 이렇게 5개 학교 내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인사드렸던 화순쌤인데요. 화순쌤은 이렇게 개포, 단대, 대명, 대왕, 뭐 서해, 원주, 중동 이렇게 해서 내신 때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예. 단대부중 남학생들이 이제 남학생들이라 거칠 수 있는데, 이 화순쌤이 또 강단 있으셔갖고 경력이 좀, 아까 화순쌤 이제 좀 오래되셨어요. 뭐 저도 한 20년 됐는데 화순쌤도 한 저랑 비슷하게 되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상당히 관리라든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그런 걸 통제, 저 2학년은 중2는 제가 이제 통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통제 이런 걸 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드렸던 그 준원쌤인데요. 예, 준원쌤 이제 조금 저보다는 혹시 젊죠? 아까 심을 뵀을 때. 그래서 이제 30대 저희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피 선생님인데, 사실 저보다는 수능을 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좀 오래됐고 좀 이제 경력은 뭐 저나 허선생보다는 좀 많이 없는데, 특히 정규반 때 비문학 할 때 이 새로운 어떤 이런 감각, 새로운 어떤 그런 풀이법 이런 걸로 진행을 하시고, 확실히 이 고등학교 때 오면서 이제 친해지셔서 이제
여러 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거의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학교장 추천으로 뭐 대학도 가고, 저도 전교 1등을 해보려고 했으나 저는 못했죠. 이게 확실히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게, 그때 이제 수능 공부를 또 많이 해놓고 했던 게 학원 강사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별로 없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이 학원 온 지 한 12년 됐거든요. 12년 동안 신입 선생님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분은 제가 놀랄 만큼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알아서 잘 하시고 확실히 감각이 좋으시다. 이게 저희 강사도 아는 것만 많으면 안 되고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런 거 좀 필요한데 확실히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인정하는 그런 젊은 선생님입니다. 예. 예, 김은혜 쌤이라고 이제 지금 정규만 때는 저희가 안 하시고 계시고, 이번에 내신하면서 이제 저희가 모신 선생님인데, 내신 대비 학교가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맞설 수 있는 게 좀 부족했어요. 그 학교가 이제 여러 학교를 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좀 더 내신 대비를 많은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선생님을 이제 모신 분입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원래 학원 강사도 좀 이렇게 하셨지만 대학에서도 강의 이제 쭉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상당히 또 이번에 괜찮은 선생님인 것 같아갖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원학교하고 잠신중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십니다. 사실 예원학교가 제가 개설을 하려고 했다가, 혹시 어머니 안 계시죠? 예원학교 어머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사정상 이제 학원에서 못하게 됐다가,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원학교가 한 8명, 10명 되는데,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못하면은, 특히 예원학교는 이 대치동 이 근처에서 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저기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 그런 학교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속 고민하고 뭐하고 하다가 때마침 또 좋은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원학교하고 잠신중 맞고, 아마 지금 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또 개설을,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못하는 그런 학교 학생들도 내신 대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모신 또 선생님인데, 이분도 이제 원래 학원 가서 좀 하시다가 또 행정고시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서울대 나오셔갖고, 확실히 제가 약간 서울대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대 나온 그런 선생님들도 여러 번 이제 와서 뭐 트레이닝도 시키고 이제 해가지고 학원 강사로 이제 저희 수업에 올리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딱 송시영 선생님 이분은 이제 상당히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분도 이제 감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4개 학교, 세곡, 신천, 잠실, 해눈이 중 해갖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총 중위는 5명이 내신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위국어 내신 시험 분석인데요. 요거는 꼭 작년 시험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갖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이 근처 학교 시험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웠던 학교도 많거든요. 100점이 아예 없는 학교 당연히 좀 많았고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그때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고, 어떤 학교는 심지어 1학기 때 시험도 안 받고, 보는 학교도 중간고사 한 번,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죠. 사실 기출문제가 20년, 19년, 20년, 특히 20년께 제일 쉽습니다. 이게 대치동 이 근처 학교 시험 문제가 할 정도로. 그러다가 21년부터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난도가. 그래서 21년, 그 다음에 22년, 23년,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24, 25, 이때 거의 예전만큼, 다시 이제 코로나 전 때만큼 난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는 모르겠지만 국어는 확실히 그래요. 제가 매년 저희 학원 중위, 예를 들면 중위, 담당하는 학교가 한 20개 학교 되거든요.
많을 때는 뭐 22개, 뭐 적을 때는 19개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학교 내신 시험지를 제가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24년, 25년, 이제 작년, 재학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외부 지명과 비교 유형, 비교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작년 이제 진선여중이고요. 이 진선여중은 23년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때 23년에 초반까지 조금 이제 마스크 쓰고 했다가 23년 풀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전처럼 외부 지문, 그 프린트 나가고 수업 나가고 그 다음에 아예 수업 안 나간 그런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소월의 뭐 먼우일 그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 함께 출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까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23, 24, 25까지 해갖고, 요렇게 특히 이제 고전시가, 우리 시조라든지 사설시조, 요거를 여러 개를 줬어요. 작년, 재학년 같은 경우는 한 8개, 10개 이렇게 줬어요. 예, 거기서 이제 문제를 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밖의 작품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프린트로 또 공부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좀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진달래꽃도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서 작품보다 그 외부 작품이 더 어려운 작품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틀렸던,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꼭 진선여중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학교들도, 외부 작품들을 이제 뭐, 프린트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낸다든지. 뭐 역삼중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현대 단편소를 엄마 걱정하고 같이 엮어서 냈어요. 순례주택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내가지고 애들이 또 그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역삼중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또 많이 틀렸습니다. 교과서 작품은 애들이 학원에서 이제 또 혼자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곧잘 맞춰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고는. 예, 그런데 이제 외부 작품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예, 그거는 사실 이제 좀 평소에 공부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 평소에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 그런 것 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외부 작품이 같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작년에 그 논란의 밤양갱, 예, 그 문제입니다. 이거 1과정 때 제가 정규 그 설명회 때도 그때 갖고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비비의 밤양갱이요. 예, 아시죠? 이게 재작년에 딱 이때 24년도에, 24년 이제 상반기 때 되게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이 나왔냐면은, 소나기하고 같이 나왔어요.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하고. 그 소나기 기억나시나요? 그 소년과 소녀의 그 순수한 사랑. 그 수육단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때 소년이 이렇게 자기 저고리를 벗어줘요. 이 소녀한테 추워하니까 벗어주는데, 하여튼 이 지문 나오고, 이제 소나기 지문 나오고, 이 밤양갱 나온 겁니다. 이 밤양갱이 이 비비 가수인데, 이 작곡, 작사가 누가 한지 아시나요? 예, 장기하. 예, 장기하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어디라고요? 서울대요. 예, 서울대. 이 장기하 장기하 씨가 작곡, 작사한 그런 노래가, 한번 보시면은 맞춤법이라든지, 예, 띄어쓰기라든지, 뭐 맞춤법 이런 것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이 밤양갱이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어머님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노래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시적인 그런 노래예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이게 화자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노래니까 가수가 이제 여자 가수니까 비비가 이 화자가 여자라고 치고 이 여성 화자가 남친구한테 차인 거죠. 예,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너 나한테 너무 많이 바란다. 난 널 감당 못하겠다.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차였는데 어쨌든 아니다. 내가 늘 바란 건 하나다. 뭐다? 밤양갱. 근데 그 밤양갱, 연양갱 편의점에서 얼마예요? 사 먹지도 않죠, 요새. 팔긴 팔아요. 얼마죠? 한 2,000원 하나요? 한 2,000원? 2,000원짜리 그거 하나 원했다, 나는. 아주 자그마한, 큰 거 아니죠. 뭐 너한테 내가 두쫑쿠
그 하나에 뭐 8,000원, 만원짜리 원한 게 아니다. 예? 뭐, 오픈런 해가지고, 한때 두쫑코 오픈런 해가지고 막 샀잖아요. 아침에 줄 서가지고, 못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원한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단 하나 2,000원짜리 영양갱, 밤양갱 원한 거다. 이거거든요. 이 밤양갱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그마한 너의 정성, 사랑. 그 어머님들 지금 아버님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첫사랑, 이런 얘기 하면 또 아버님들 계시니까. 그때 이제 젊으셨을 때 남자친구한테 바랬던 거 있잖아요. 그때 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 뭐 바라셨죠? 아니, 그때 그런 거 바랬나요? 그때 뭐 바랬어요? 뭐 원했었죠? 선물로. 십자수. 그때 저희 뭐 십자수,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거리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편지, 종이학, 종이알 이런 거. 예? 아니면 100일 일기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일기장 쓰고. 그런 자그마한 거 원했다. 그거예요. 밤양갱 의미가. 자그마한 너의 사랑. 근데 애들이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 얘는 밤양갱을 되게 좋아했겠다. 좋아하는 애구나. 아, 밤양갱 사주지.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냥. 이 의미를 생각을 못 하죠. 그래갖고 애들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소나기에서 소년이 소녀를 위해서 해준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뭐 저고리라든지 그리고 약 따다준 거, 뭐 이렇게 풀 따다준 거, 넘어졌을 때, 무릎 까졌을 때,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애들은 이제 밤양갱이 노래 자체를 모르니까, 소나기의 어떤 치어의 의미는, 소나기의 소재의 의미는 다 파악을 했어요. 다 외우고. 그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밤양갱 의미를 몰라갖고 애들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밤양갱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였어요. 의외로, 이걸 맞춘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 담당에서, 제 내신 담당 할 때. 그때 대충 중 제가 한 100명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 맞춘 거예요. 너 어떻게 맞췄냐고 했더니, 그 인스타, 쇼츠? 여기에서 이 밤양갱의 해석이 나왔던 거예요. 되게 짧게. 한 23초 해가지고. 그거 봤었고, 난 밤양갱 의미를 알았다, 자기는. 그래서 맞췄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이거 막을 게 아니구나. 도움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이 밤양갱,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지금. 요거 대청중이 이렇게 밤양갱으로 재작년에 노래로 해갖고 나왔었고요. 이제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하고 비슷한 노래 있거든요. 그 산골소년의 뭐 사랑 노래? 불빛 못하다가 뭐 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그거. 예, 그거 노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적인 그런 노래들은 같이 해서 엮어서 연계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인데 이게 이제 숙민여중 같은 경우에 또 서술형 이렇게 좀 까다롭게 되는 학교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일단은 이 숙민여중이나 다른 학교나 마찬가지로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보통 이게 나왔을 때 일단 문제 지금 길이를 보세요. 벌써 짜증이 나죠. 이제 읽히지가 않아요. 예, 이 문제 길이 여기서 압박이 오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런 조건도 막 길어버리죠. 그래서 애들이 이 문제의 어떤 그 정답을 답안을 뭘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뭘 물어보는 건지 그걸 일단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거는 지금 숙민여중에 서술형이 지금 없다. 안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건 지금 숙민여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단대부중이라든지 또 이게 서술형 나오는 뭐 진선여중이라든지 뭐 개포중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사실 이거는 독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논술 문제 이게 사실 서술형이라고 하지만 이제 거의 논술형이거든요. 논술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 요구하는 답안이 뭔지, 그거를 이제 논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논제 분석하는 능력이 좀 돼야지 이런 문제도 싹 하고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 조건, 이런 거, 문제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작년 이제 진선여중,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죠? 조건 이건 짧은데, 자, 뭔 얘기, 이거 왜 갖고 왔냐? 이게 지금 작년에 표준발음법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 이 밥다의 발음을 쓰고 르브 받침의 발음이 넓다와 다른 이를 쓰고 이건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밥다. 이건 넓다예요. 넓다. 밥다, 넓다. 똑같은 르브 받침인데 이게 이제 외우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까지 외우게 해요.
왜 이거는 밝다고 이건 넓다인지 이걸 외우게 해요. 그거를 그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이건 이제 문법에 관련된 거긴 한데, 문법을 할 때 애들은 예를 들면은 밝다, 넓다 이것만 외워요. 왜 이게 밝다고 넓다로 발음되는지 그거 이유를, 조건을 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외우고. 왜 귀찮으니까. 그걸 알고 진도여중은 항상 요 문제를 매년 내왔어요. 저는 그거 아니까 애들 이제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외우게 하거든요. 네, 무조건 외우게 하는데, 이제 확실하게 외워야지 감점 안 당하고 풀 수 있는 서술형 문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나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나하라고 발음하는 거 누가 나하라고 해요. 악이 나하가 아니죠. 나하잖아요. 그렇죠? 나하라고 발음하는 건 다 알아요, 애들이. 그거 안 되는 건 선생님도 안다니까요. 근데 왜 나하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그걸 애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 주고 맞출 수 없는 문제, 애들이 틀릴만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줄 세우기 하려면은. 그럴 때 애들이 뭘 잘 안 해오는지, 뭘 모르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대충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낸다고요. 거기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파악해서 학교에서 뭘 낼 것이다. 그거를 생각해서 그걸 이제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내신 대비할 때는 좀 경력이 좀 필요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경험치들, 애들이 뭘 모르는지 저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고, 왜?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저희는 좀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잘 관가하고 지나가는 거, 애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꼼꼼하게 자습서를 본다고 치더라도 어머니들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어머니들 뭐 다 잘했으니까 꼼꼼하게 다 외우셨겠지만, 이렇게 볼 때 외우기 귀찮으면은 아, 이건 안 나올 거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맞잖아요. 아, 이거 안 나와. 학교에서 얘기 안 했어.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수업해 보면은 제가 이제 자, 이거 학교에서 했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애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몰라요. 학교에서 수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아, 왜 수업 왜 안 들어, 임마?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해요,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사실 수업을 이게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안 들어요. 특히 남학생, 남자 중학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프린트라든지 뭐 수업하는 거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모 학교 선생님이, 그때 코로나 때니까 영상으로 PPT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잘하세요. PPT도 되게 잘 만들었고 내용도 되게 좋았고, 와, 그때 제가 야,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 강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제 팀원들 싹 보여주고 했거든요.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선생님도 많죠. 근데 그 선생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애들이 안 들어요. 근데 애들이 안 들었는데 뭘 수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도에 막 임박해갖고 막 후다닥 나가버리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들한테, 특히 남학생들 얘기는 잘 안 믿어요. 왜냐? 얘네들은 시험 일정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자, 국어 언제냐, 언제 보냐, 그러면 뭐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보는지. 뭐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냥 참고만 할 뿐이죠. 아, 얘기했어요, 아니면 얘기 안 했어, 저 안,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합니다. 내용을 그래도 한다고요. 왜? 애들은 수업을 뭐 들었든 안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학교에서는 낼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애들이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학원에서는 좀 긁어줘야 돼요. 그 수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신이 100점 맞는다고 해서 국어를 나중에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중학교 지금 이 근처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도 많아요. 또 역시 100점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까 밤양갱 이런 거 모르면은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청중 그 당시에 24년 2학기 때 100점이 별로 없었어요. 뭐 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중학교 내신 시험 성적이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뭐 좌지우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내신 시험 성적, 뭐 내신 시험 성적이나 뭐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공부는 좀 많이 해놔야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과서 수준 이상의 문법 문제. 이거는
문법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수준이 아닌 밖에서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내는 학교들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 안에서만 딱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반경 뭐 한 몇 킬로미터 한 3, 4킬로? 5킬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문법 문제를 할 때 관련된 그 문법 개념을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품사 1학년 때 배운 거죠. 그 품사 형태소 이런 것들이 사실 2학년 때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년 개념이 아닌 뭐 3학년 때라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들이 문법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명중이죠. 이 대명중은 항상 다른 교과서 밖에 이제 그런 이제 표준 발음법 맞춤법 문제를 냈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몇 번일까요, 어머님들? 몇 번이겠어요? 이건 그래도 좀 쉬운 건데 자, 한번 맞춰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3번입니다. 잘하셨어요. 3번이에요. 싹둑이 아니라 싹둑. 이 교과서 안 나와요, 이거 교과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2번은 교과서에 나와요. 백분 율이죠, 율. 확율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나머지 안 나오는 지금 맞춤법입니다. 예, 이렇게 해도 내고요. 그 다음에 역삼중이 사실은 그래도 작년의 문제인데 작년의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얘네가 항상 문법이 어렵게 냈거든요. 작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교과서 밖에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교과서 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부록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까지 포함해서 바뀌란 얘기예요. 표준발음법 조항 싹 나온 게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건 몇 번일까요? 발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맞춤법, 이건 발음. 대단하십니다. 왜 5번입니다. 근데 싹 눈치껏 보더라도 뭐가 이상하죠? 얘만. 그러지 않아요? 5번만? 이거 발음, 원래 발음 뭔지 원래 올바른 발음 뭔지 아십니까? 상견례. 여의예요, 여의. 이게 여의예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학교에서도 이걸 수업을 안 했어요. 이걸 수업을 안 했는데, 상견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발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발음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발음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걸 왜 냈냐면은, 1, 2, 3, 4번이 애들이 이제 우리 배웠던 표준발음법 조항에 들어가는 예시라서 이거를 정확히 안다면은 요거는 안 배웠지만 맞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요것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표준발음법 조항에서 이 예 발음.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것까지 내버렸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확실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못 맞출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쉽게 되는 학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주 아니면 뭐 한 달 학원 다니면서 한 달 벼락치기 해갖고 빡빡 100점 빡빡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그런 학교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학교 친구들은 내신 때만 공부를 해요. 내신 때만. 제가 물론 내신 설명이지만 전 정말 답답한 게 나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국어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국어 성적이 안 좋다 이런 친구들 보면은 시험이 쉬운 그런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중학교 때 어렵게 시험 내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막 92, 잘해서 95, 96, 100점 한 번도 못 왔어.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거는 차이가 확 벌어져요. 벼락치기하고 100점 많은 친구들은, 시험 끝나자마자 막 산으로 둘러 막 뛰어다녀요. 이번 주에는 롯데월드, 다음 주에는 에버랜드, 다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족여행 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 달에 기말고사 데뷔. 그때부터 시작. 예. 근데 좀 시험 어려운 학교, 이런 학생들은, 예를 들면 금요일날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1시에 집에 왔다. 시험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6시에 저희 김영준하고는 바로 또 와서 수업 듣는 애들. 예. 이렇게 좀 꾸준하게, 저는 정말 이거 강조해요. 이 내신 때만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든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다 똑같아요. 꾸준하게 조금씩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조차도 어떤 학교는 100점을 못 맞아요. 내신 때, 중학교 내신 때 100점을 못 맞아요.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또 그 친구들 막 닥달을 해요. 막, 야, 너는 왜 100점이 안 나오고, 넌 이상하다면서. 근데 100점 안 나올만 합니다, 이거. 안 나올만 하다고요. 물론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은데, 그런 학교 학생들은 100점 못 맞아도 어머니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기준이 안 쓰시면은, 저희 학원 다니시면은, 뭐 전화, 이렇게 한번 전화로 물어보셔갖고, 아, 이 학교가 시험 좀 난도가 어떤가요? 하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영상 또 찍고 해가지고, 뭐 어떤 학교가 쉽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100점 맞는다고 해도 너무, 아, 잘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하고 저희 팀원들,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험 때 학생들이 어떤 걸 이제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해갖고 7가지를 이제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예,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맞추는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좀 어려운 학교들, 그런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근데 어머니 이거 또 뭐 꿀팁 알려드리면 핵심이 어디가 핵심일까요? 단원에서 어디 핵심이 드러날까요? 이거 되게 쉬운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단원에 1-1단원이다 그러면 이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단원의 핵심 소제목 말고요. 그건 제목이고 그냥 학습 목표 되게 쉬운 얘기죠. 근데 학습 목표도 그냥 안 보고 그냥 보는 애들도 많아요. 저는 그 학습 목표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꼰대같이 느낄 수 있는데 학습 목표를 애들한테 꼭 보여줍니다. 거기 학습 목표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1-1 예를 들면 1-1 시예요. 1-2가 시. 학습 목표 뭐라고 되어 있냐? 중학교 2학년 1- 이제 시에서 화자가 누구인지 찾으시오. 두 번째,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찾으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화자가 누구냐? 이거 지금 중2 애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사실. 화자가 누구냐? 그러면 막 주인공 막 이래버리니까. 화자의 태도와 정서 찾으시오. 화자의 태도와 정서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온다고요. 벌써 그거만 파악해도 사실은 되게 이번 중학교 2학년 1- 시에서 거의 절반 이상 파악한 겁니다. 왜냐? 두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어머님들한테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알고 내신 수업할 때 애들한테 수업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뭐 설명이 오셨지만 저희 학원은 그냥 이렇게 뭐 구경 오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고, 애들이 이제 혼자 내신 대비 어떻게 시킬까 하는 어머님도 있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는 저희 학원에 꼭 다니시라 애들을 보내시라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거 내신 설명회는 좀 뭐랄까, 혼자 공부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릴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내용 꼼꼼히는요, 이게 사람 잡는 건데 이게 이제 막 어떤 학교에서 막 여기서 막 이상한 데서 막 규칙이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꼼꼼하게 암기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정말 이상한 것까지 다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귀찮게 하면서 선생님 뭐 이건데 이거 외워야 돼요. 막 저한테 문자 오고 막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말려요. 막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필요 없는 거라서.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그래서 이 중학교 내신할 때는 100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도 이제 꼼꼼하게 사실 보면 핵심 정확히 이 세부 내용 꼼꼼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가장 으뜸입니다. 1번이라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 연계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수형 문제 대비, 이거 이제 별표. 서수형이 이제 나오는 학교가 많이 없긴 한데 서수형이 있는 학교 아니면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 이건 좀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서수형 문제 나오는 학교니까 서수형 대비 하려면 막 글 써야 되지 않나요? 내신의 서수형 문제는요, 이게 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예요, 암기. 이 암기가 먼저. 네? 아까 숙명유지 문제 보여드렸죠. 일단 논제 파악을 하고 뭘 물어보는지 알고 요 물어보는 거 맞춰서 정답을 써내는 거죠. 네. 자, 일단 뭐냐면은 문제 하나당
키워드가 2개에서 3개는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일단 요 3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개 중에 하나가 빠졌다. 감점. 2개 빠졌다. 감점. 3개 빠졌다. 빵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3개 다 맞췄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조건이 있으면 조건 같은 거. 뭐 문장. 뭐 그런 걸 본다고요. 심지어 그 문장 봤던 단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단대부중은 뭐가 있었냐면은 온점 있죠. 온점. 옛날에 우리 마침표라고 배웠던군요. 마침표를 안 찍어서 1점 감점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단대부중이나 뭐 소수형 있는 학교들은 소수형을 왜 내냐면은 줄 세우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1등 누구다 뭐 2등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감점을 줘요. 근데 지금 마침표 온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키워드 3개를 외워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암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서수형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수형 대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심지어 쓰는 연습 안 해도 좋아요. 사실은 다 쓴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 맞춰갖고 조건 주어지고 그 조건 꼼꼼히 보면서 조건 맞춰갖고 쓰면 돼요.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수형 소수형 문제가 들어가는 학교 어머님들 이거 암기 중요하다라는 거 또 좀 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웬만하면은 서수형 문제는요 이거 있죠. 여기 핵심 여기서 나옵니다. 이상한 데서는 잘 안 내요. 이상한 데서는 핵심에서 나옵니다. 핵심에서 나와요. 이상한 거에서 막 이것도 제가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래요. 이제 불안한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절대 불안하지 않고 불안한 여학생들 선생님 여기서 소형 나면 어떻게 써야 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딱 보면 키워드가 없어요. 낼 만한 키워드가 없다고요. 그거는 학교생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눈에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신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문법까지 대비해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대청중학교 남학생이 지금 고1 올라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걔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24년 아까 그 밤양갱 그때 그 애인데 대청중학교 2학년이었고 지금 이제 1학년 올라간다고. 걔가 중동고 올라가나? 뭐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단 걔가 왜 기억나냐면요. 1학기 중간고 때 걔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대청중 여기서 수업하거든요. 근데 저쯤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약간 재밌게 하면은 여학생들이 착 웃어요.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 쉬는 시간에 나가면서 막 창화쌤 너무 귀여워. 재밌어. 귀여워. 이러면 나가요. 남학생들이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의 남학생들이 질투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왜 웃으시?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남자애들이 뭐가 웃겨.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걔가 한 명이었어요. 뭐가 웃겨. 이렇게. 저는 다 보인다면 이게 이 안에 뭐 50명에서도 저는 다 보거든요. 그거를 댓글 안 해도 쟤 나 싫어하는구나.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수업으로 나중에 이제 성적으로 또 이렇게 또 끌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1학기 때 중앙어 때 좀 틀렸어요. 3개인가 틀렸어요. 3개인가 틀렸고 이제 그러다가 저랑 정규반 하고 또 기말고사 하면서 얘가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어 때 왜 신뢰가 생겼냐면은 제가 이렇게 찍어준 게 나왔거든요.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생겼고, 그때부터 정규반, 기말고사 열심히 들어갔고, 걔가 그 다음에 하나 틀리고, 아니다, 100점 맞았다. 그 다음에 아까 밤양갱 이때 시험 때 하나 틀렸던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걔가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걔가 문자한 게 선생님 때문에 국어가 재밌어졌고, 잘하게 되었고,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가서도 꼭 성적 100점 맞아갖고 문자 꼭 드릴게요 했단 말이에요. 3학년 때 올라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제 문자 왔었고, 이번에 2년 뒤에 온 건데, 걔가 이제 얘기하기,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지금 어디 학원 다니고 있는데, 문법, 겨울방학 때 문법 파트를 했대요. 이제 고1 때 이제 문법이 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첫 시험에. 근데 그 문법 파트 할 때 자기가 그 반을 씹어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씹어 먹었다 했고, 그러거나 말고 전 본 게 없으니까, 다행히, 다 했다, 다행이다, 잘했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저를 또 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은 잘 들어가지고, 그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이렇게. 중학교 때 제가 근데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그 대청중을 떠나서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학교 때 그 표준발음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 표준발음법이 고1 때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의문의 변동으로. 그래서 제가 고1 때 의문의 변동 파트까지 해갖고 기초 개념을 싹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의문의 변동까지 표준발음법까지 해갖고 원래 다른 학원들은 제가 보니까 표준발음법만 딱 2시간 반 해요. 근데 저는 표준발음법을 2시간 반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거 하려면 의문의 변동까지 해갖고 뭐 어근, 접사, 어간, 어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몇 시간 걸리냐? 그거 6시간 걸려요. 개념 가르치는 시간만 6시간. 그걸 2번 한다고요. 2번.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하고 그다음에 교과서까지 해갖고 2번 돌려요. 2번. 일단 그렇게 꼼꼼하게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고 여기서 막 중요한 거는 10번씩, 20번씩 다 같이 외우게 해요. 눈 감고 외우게 하고. 왜냐? 남학생들은 집에 가서 안 외워요. 그걸 제가 알아요. 저랑 같이 외웠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문자에다 막 쓰더라고요. 이거 외워가지고 대답한 게 자기밖에 없었다. 그 반에서. 잘 칭찬해달라 이거죠. 잘했다. 열심히 해라. 3월 모의고사 잘 봐라. 했는데 3월 모의고사 그게 보기 전이었거든요. 답장이 없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때 특히 문법은 중학교 때 조금 더 힘들겠지만 조금 더 좀 어려운 것까지 교과서 수준 이상으로 좀 하면은 나중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험 문제가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교과서 밖 개념에서 나오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문법 개념 그거 좀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 1학년 때 품사 형태소 있거든요. 그거 좀 해야 돼요. 또 이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좀 무서운 게 또 중1 수업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막 이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교과서나 자습서 한 번만 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 되면 또 저 학원에 뭐 중1 문법 특강 어디에 또 빈대 있나 그리고 막 거기다 중학교 2학년짜리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일단 그 다음에 5번 선관이 필요한 학교 프린트. 이건 선관은 게 야구 용어로 이제 이게 뭐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제 그런 건데 일단 학교 프린트라고 해서 모두 다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학생들은 몰라요. 학원 강사가 좀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낸 거다.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도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 어떤 학교는 6년 동안 같은 프린트를 써요. 왜 그럴까요?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거예요.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런 프린트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예전에 경험인데 뭐냐면은 모 국제중이에요. 모 국제중인데 그때 저희 학원에 그 국제중학교가 국제중은 기숙사로 다니고 여러 지역에 오잖아요. 그래서 대치동이라고 해서 확 오진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국제중을 20몇 명인가 30명 가까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못 깼어요. 아직은. 그때 애들이 또 저 좋아하고 막 그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뭐 수업 시간이든지 쉬는 시간이든지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과제집을 막 풀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하지 못하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왠지 아세요, 그거? 일단 그거 왠지 아세요? 그렇죠. 역시 어머님이 확실히 대단하십니다. 애들이 제가 준, 예를 들면은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준 출판사 문제가 있어요. 출판사 문제가 뭐냐. 학교 선생님만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판사 문제, 지금 이렇게 교과서 바뀌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기, 이거 학교 선생님도 안 계시죠, 지금 사실. 여기 현장에. 계시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기 싫어해요. 그 문제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뭐 스타 강사도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돈 주고 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 만들고 있어요? 학교도 그 행정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판사에서 준 문제, 학교 선생님만 다운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똑같네. 이게 돼요. 특히 초반에. 교과서 바뀌고 초반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자습서 평가 문제지 족보닷컴에서 문제 안 냅니다. 족보닷컴에서 문제 안 내. 왜? 애들 족보는 다 다운받는 거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문제 또 푸는 건 필요해요. 왜? 그런 문제 풀어서 뭐 비슷한 문제 나온다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출판사 문제 똑같이 듣는 학교가 이 근처. 정말 이 근처. 반경 5km. 학교에서 본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문제
제가 애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내신 대비 안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제가 강조 많이 합니다. 그 정규반만 듣고 내신 대비 없어갖고 혼자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출판사 문제는 꼭 풀어봐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그래서 그 모 국제중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애들이 막 질문하고 뭐 그러니까, 야, 니네 학원 다니지 마. 해버린 거예요. 야, 그 선생님도 되게 뭔가 자존심이 세고 막 그런 선생님이죠. 내 수업만으로 충분한데 무슨 니네 학원 다니냐? 김영준에서 배운 거 쓸모없게 만들어줄게.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러잖아요. 진짜 여기 싫어해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 그랬죠. 그리고 프린트를 줬는데 무슨 프린트냐면은 그때 이제 한글창제에 원래 훈민정음 그때도 들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와, 근데 프린트를 딱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한테 주는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가. 좀 딱 보면 알죠. 저도 뭐 고등학교 대비 안 해봤나? 고등학교 수업 안 해봤나? 해봤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거 낸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요. 그거 내면 다 틀려버리는데. 그거 제가 그랬죠. 야,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 이거 절대 못 내. 절대 못 내니까 그냥 이거 저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학교 프린트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한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혼자 한다면은. 그러면 일단은 그냥 닥치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네, 학교 프린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정리가 된 프린트가 있고 정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좀 뭔가를 가미해가지고 정리가 된 또 프린트가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보면 딱 아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미세한 차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에서 시험 문제 나오긴 하죠. 근데 학교 프린트는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한다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꼼꼼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낯선 선지에 대한 판단 능력. 이거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독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그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말하는 게 뭔지 이걸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평소에 공부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 얘기였어 하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고 나서 아, 이게 그 얘기였어 하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좀 저학년 때 1, 2, 3학년 때는 시험지요 푼 거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혼자서 다시 좀 피드백이 좀 필요해요. 사실 이게 좀 다시 좀 푸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이런 문제였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째, 이것도 별표. 이게 좀 간과하는 건데 어휘 문제. 이게 뭐냐면은 소설 이런 데 있잖아요. 소설에서 특히 소설. 예를 들면 아까 뭐 소나기, 동백꽃에서 어휘, 그 단어예요, 단어. 어려운 어휘.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소나기의 제일 유명한 어휘 뭐가 있을까요? 후반부에 소녀의 죽음을 말해주는 그 소녀의 아빠의 말에서 나오는 거. 아유, 여간? 다 까먹었었구나. 여간? 잔망스럽지 않어. 잔망스럽다.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되게 유명한 잔망스럽다. 그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잔망스럽다의 뜻. 예.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지금 1학기 때 동백꽃 들어가거든요. 출판사, 천재 출판사에. 동백꽃 같은 경우에 어휘가 한 50개 돼요, 50개. 나올만 한 개요.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쓱 보고, 아, 이거? 안 나와, 이런다고요. 안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 이렇게 좀 시험 대비,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게 중2만 하더라도 1학년 때 시험 한 번 보고, 뭐 많아봤자 2번 보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좀 정리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 좀 내용이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요거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1과정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3시간 수업을 하고요. 타임은 이렇게 있습니다. 금, 토, 일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요때 이제 선생님마다 수업이 학교별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좀 빠른 학교들이 있어요. 뭐 역삼이라든지 대청이라든지 또 등등 해갖고 4개 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4번 수업하고 직보 1번. 나머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보는 학교 학생들은 5번 수업하고 직보 1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 국어
저 그 시험 대비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원은 꼼꼼하게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까 저도 표준발음법, 예를 들면 표준발음법 2시간 반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뭐였죠 아까? 밥다, 밥다, 따라해봐. 밥다, 밥다, 밥다. 오케이, 밥다, 밥다. 에? 넓다, 넓다, 넓다. 오케이, 넓다, 넓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밥다고, 왜 이게 넓다고, 그리고 이거를 외우는 방법까지,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보다, 뭐 문법이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저 어휘, 애들한테, 야, 외워! 이게 아니라, 어휘 다 설명해 줍니다. 아까, 동백과 같은 경우에도. 다 설명해 줘요. 이거 나올 수 있다. 그 50개 중에 한 20개 골라갖고 별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잔망스럽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잔망스럽다 하도 많이 나왔어요. 그 잔망스럽다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안 나왔다니까요. 아,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잔망스럽다. 거의 이 근처 학교 다. 제가 봤던 학교에서. 그러다가 다음엔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 잔망스럽다 안 나왔어? 그럼 이번엔 잔망스럽다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신 이게 중학교 시험 뭐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약간 시험을 정말 분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대충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 수업 그냥 막 애들한테 뭐 피자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수업 질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3시간도요. 3시간도 보충 때려가지고 아까 문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5번 수업으로도. 작년에. 그래서 40분, 50분씩 보충 더 해줬어요. 진짜로.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 작년에 여기서 수업하다가 쥐가 난 거예요. 배에. 일요일 6시에. 왜 쥐가 났을까요? 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 나가갖고 부원장님, 저희 사무장님 3명이서 뛰어들어갖고 막 마사지 해주고 운동선수 마냥 막. 예? 그리고 애들이 막 웃어요. 막 죽겠다니까. 그 들어가고 다시 수업하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배에 쥐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0분 더 추가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저도 힘들지만 애들 확실하게 더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4번, 5번 하는 게 좀 뭐랄까 정말 필요 없이 그냥 뭐 무의미한 그런 시간. 저 얘들한테 문제 풀게 하고 그렇게 안 해요. 뭐 직보 때조차도 문제 풀어라 하고 답 맞추고 해설하고 땡. 문제 풀기 하고 답 맞추고 해설하고 땡.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를 들면 직보 2시간 반, 쉬는 시간 5분, 10분 딱 이렇게만 주고 계속 말해요, 제가. 자, 이거 나올 것 같다, 별표, 이거 나올 것 같다, 별표, 이거 나올 것 같다, 별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직보 때 꼭 와야 돼요. 직보 때 약간 이 선생님들이 이게 촉이 막 살아있거든요. 막 그때 발동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이거 너무 말해갖고 좀 제자랑 같은데, 저 원래 제자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도 2학기 때 진선여 중에 우울 서술형이었어요. 우울 서술형. 2학기 중앙원서 때 19문제 나왔거든요. 직보 때 제가 그 19문제 중에 17문제를 찍어줬어요. 나머지 2문제는 무슨 문제냐? 속담과 관용구 문제. 걔네 학교 속담 관용구 한 150, 200개를 줘요. 이거 중에서 뭐 나올지는 전 모르죠, 그거는. 그건 모르죠. 나머지 이제 뭐 춘향전이라든지 다 등등 시험 범위에서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나왔던 것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지금까지. 진선유치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 문제가. 춘향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춘향전은 제가 옛날부터 수업했었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 서술형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번엔 나올 수 있다. 5년 만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서술형. 그때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뭐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저 말씀드리면 직보 때든 어느 시간대든 허투루 그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 시험 너 대비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데 이렇게 시험 뭐 짧게 할 수 있는 학교는 좀 짧게 합니다. 예, 근데 길만 하니까 길게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도 중간고사 때 문법이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예, 문법이 들어간 학교 학생들은 좀 더 치열하게 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 이제 정리 좀 해놓은 건데 문장으로 한 번에 3시간이고 테스트를 이제 보통 보거든요. 보고 이제 미달자는 남아서 제 시험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제
미흡자 같은 경우에도 남겨서 시키고, 근데 보통은 남겨서 아예 안 해왔으니까 다 못하죠. 그래서 평일에, 그 화수목 평일에 과제 재검사를 받게 합니다. 평일에 재검사를 받게 하고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에. 저희도 3시간 하고 땡하고 보내는 게 좋지만 너무 시험 범위가 많거나 뭐 문법이다 그러면은 애들 위해서 더 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막 밖에서 기다리기 힘드시다고 왜 안 끝내냐 막 이러시는데 좀 서운해요, 그러면은. 주차 그냥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좀. 아니면 주차하기 힘드시면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맞아, 백화점? 검색해보세요. 그 대치동 뭐 주차 꿀팁 이런 게 있더만요. 3군데인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뭐 어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에 잠시 대두시고 막 전화해서 뭐 화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왜 지금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왜 6시 안 끝나고 지금 한 10분 지났는데.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도 딸아이 학교 뭐 이게 데리고 오고 그럴 때 늦게 끝나면은 밖에서 기다리기 되게 짜증나거든요. 저 그 마음도 이제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쓸데없이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요, 시험 전날 직정 보강은 보통은 이제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험분이 많거나 이 학교는 내가 좀 더 좀 해보고 싶다, 좀 더 이렇게 애들 더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은 한 2시간 반, 뭐 어떨 때는 3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2시간에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빨리 해서 빨리 집에 또 보내고 애들 이제 자기 공부도 좀 시키고 그러려고. 근데 이거 이따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는데, 직정보강은 어머님들 저희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요. 그리고 같이 한번 싹 정리하거든요. 그냥 문제 풀기 하지 않아요, 저희 중위팀은. 야 문제 풀어라 정만초가 이렇게 안 하니까 보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뭐 애들 5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그 5시간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시험 전날, 어머니들 그 기억나시네요? 우리 시험 전날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책상 정리도 너무 재밌죠. 네? 일단 책상 정리 이렇게 재밌어. 개꿀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유치원 때 상장 받은 거 다시 펴보고, 초등학교 입학 사진 펴보고 막 하면서 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시계 보면 밥 먹으라 그래요.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잠 한숨 잘까? 그럼 다음날.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는요, 진짜 집중 안 돼요, 사실. 시험 전날에 집중 잘 된다는 책상에 앉아 집중 잘 된다는 애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집에서나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원 와서 같이 강제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읽어주기라도 하니까, 귀에 들리기라도 하니까, 국어는. 수학은 그게 안 돼요, 수학은. 근데 국어는 직보를 보내는 게, 저희처럼 그 직보 수업하면은 직보 보내는 게 유의미합니다. 유의미해요, 진짜로. 혼자 5시간 할 거 2시간이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진행인데, 요게 왼쪽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고요. 요게 이제 4월 24, 26 금토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오른쪽은 아마 내신 대비가 지금 다 되시는 학교 그 어머님들만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신 대비가 날아간 학교가 있어요. 시험을 안 봐요, 중간고사 때 국어를. 진선 계신가요? 진선? 안 계시죠? 왜냐? 진선이 시험이 없어요, 국어 시험이. 그다음에 서희 시험이 없어요. 자, 이거 뭐 진선 서희를 떠나서 진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도 안 보던 학교가 아니고, 코로나 때 빼놓고는 왜 갑자기 시험 안 볼까요? 지금 이 학교들 말고도 시험 안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근처 말고도 들어보니까. 왜 그럴까요? 어머님 주식 같은 거 잘하십니까? 맞죠? 주식, 부동산. 아니, 이 분석력이 어마어마하신, 맞아요. 그거예요. 어머니가 학원 강사 하셔야겠는데. 진짜 그거예요. 확실히 대단하십니다.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째 쓰던 출판사에서 다른 출판사로 바꿨어요. 0.5점인가 차이로. 다른 데 쓰지도 않는 출판사. 네? 바뀌었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만들기 쉽거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학교들 학생들 대상으로 좀 문학 심화라 그래갖고,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 해가지고, 커리큘럼 짜가지고, 정규반,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시험 대비는 없는 와중에 애들한테 고전 시가, 시조, 그리고 고전 소설,
이렇게 좀 공부시키려고 만든 커리큘럼인데, 뭐 시험 대비가 있는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뭐 해당 없는 상황이고요. 시험 대비 없는 학교 학생들, 예를 들면 뭐 시험 대비가 이제 취소된 그런 학교 학생들, 예, 이런 커리큘럼, 대체 커리큘럼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신 시간표인데요. 예, 내신 시간표 쫙 넣습니다. 이게 시간 불가는 좀 불가하고, 지금 1학년 때 또 시간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죠. 1학년 때는 1학기 때 보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보는 학교도 있고, 뭐 그런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같이 시험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학교 출판사가, 국어 교과서 출판사가 1학년 때하고 또 2학년 때하고 다른 학교가 지금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아시죠? 예. 네. 야,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그래서 뭐 천재부터 이 뭐 지학사, 얘 보세요. 중동중, 이거 봐. 창비 어딨어요? 도곡중, 해냄. 아, 특이한, 또 어딨나? 어디 갔지? 진선여중 지학사, 뭐 이런 학교. 뭐, 신천중 동아. 지금 그래서 결론은 교과서 10종, 10종을 저희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수업책,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과제집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잠깐만. 저희 과제집 있잖아요. 과제집. 자습서 문제, 평가 문제집 문제, 그리고 또 추가 문제, 출판사 또 있잖아요. 그거까지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교사형 문제, 이게 출판사 문제예요. 이게 출판사까지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 다니시면은, 다니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교과서 함께 구매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평가 문제집, 무슨 문제집, 이런 건 살 필요 없습니다. 그 과제집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있고, 그리고 출판사 요까지 넣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중요해요. 출판사 문제. 물론 출판사 문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오타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이번에는 좀 오타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요게 그래도 학생들이 못 보는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잘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나가는데, 뭐 기출이냐, 교과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백꽃. 동백꽃은 뭐 중2, 교과서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거예요, 사실. 뭐 중2, 중3. 뭐 소나기. 또 뭐 있어. 엄마 걱정. 뭐 또, 사랑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문제들은 저한테 뭐 수천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선별해가지고 이번 교과서에 맞는 그런 예전 작품들, 특히 문학 작품들이요. 선별해가지고 기출문제로 문제 지불해갖고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작품들이 해당이 안 되는 학교는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작품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출판사,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해갖고 나갈 거예요. 그렇고 이제 과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까지 나가요, 사실은. 과제지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로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예, 프린트 문제까지 해갖고 여기 과제 애들한테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오면은 재검사,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게 하고요. 서술형 있는 학교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 대비해서 문제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냅니다. 이거는 좀 이게 제가 그 노하우인데, 하여튼 이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그 아이들이 서술형을 대비해서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테스트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서술형 문제가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보게 하고, 테스트를 못 보면은 재시험 이렇게 남겨서, 그렇게도 합니다. 최대한 학생들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또 무조건 뭐 남기는 게 아니라, 복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에는 예를 들면 좀 뭐 어렵게 낸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좀 긴장감도 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제제 검사, 이게 어머님들이 평일에 저희 학원에 와서 검사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세요. 응? 그러니까 과제 못 해온 애들, 안 해온 애들, 자, 안 해왔어요. 그거 남겨요. 그 다음에, 야, 너 화수목 중에 언제 와? 언제 올 수 있어? 그래요. 그건 뭐 화요일 날 9시 반이요.
그러면 저희 별거 나가지고 검사 받는 거란 말이에요. 숙제 해오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저 다음 주까지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머니, 예. 그쵸, 벌칙. 아유, 어머니 도사시네요. 도사시요. 강제성 벌칙. 벌칙을 줘가지고, 평일에 오게 해서, 귀찮게 해서, 다음에 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거 귀찮게 뭐 또 가게 하고, 그냥 저기 하는 게 낫지. 다음 주에 검사, 그런 애 한 달 내내 숙제 안 해와요. 진짜로. 특히 남학생들. 그러니까, 애들이 좀 가엾더라도, 또 거기까지 뭐하러 가나 하지만, 그래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다 생각이 있어갖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시험 전날 직정 보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재 이거 다 합니다. 이거 지금 결석 조퇴 지각 시 전화하고요. 과제 여부 문자로 발송하고요. 테스트 점수 통과 못했다 이런 거 다 문자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학원에서 문자가 안 온다. 저희는 숙제까지도 어머니들한테 보내요, 같이. 그거 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자가 학원에서 안 온다. 점수가 안 온다. 뭐 출석 안 온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시는 어머님 계신가요? 김영준 학원에서 문자가 안 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특히 남학생 어머님. 왜 그럴까요? 애가 스팸 걸은 거예요. 맞죠? 어머니 잘하시네, 진짜. 애가 스팸 건 거예요, 스팸. 김영준 학원 저기 501에 5124에 스팸 걸어버린 거예요, 그거. 그거 푸세요, 빨리. 자, 매주 보냅니다. 매주. 시험 때에도요. 과제정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중2 내신 수업 자료 안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 지금 이 교재는 이게 똑같이 형식 이런 거 보이지만 저희 노하우가 담긴 겁니다.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자 해갖고 노하우가 담긴 교재로 애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맞춰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교재 정말 괜찮게 만들어서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있는 이건 숙제 해오는 거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가지고 요거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나갔거든요. 2기분 1, 뭐 2기분 2 이렇게 나갔어요. 2차원의 기출문제 해갖고. 이제 요게 이제 올해는 나가는 학교도 있고 안 나가는 학교도 있겠다. 아까 그런 이유로요. 그 다음에 복습자료. 요거는 교재하고 더불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서머리, 요약, 정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 과제지, 그 다음에 매주 복습자료가 이렇게 나갑니다. 뭐 중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해갖고요. 단원별로 그 주에 나가는 거. 그리고 원래는 그 뒤에다가 기출문제를 넣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출문제 없으니까 해당되는 문제를 해갖고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집이랑 프린트가 매주 나가는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말씀 이제 복습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이건 이제 학교 프린트 요약 정리네요. 학교 프린트 요약 정리. 이거 이제 제가 진선여중. 아까 이게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보세요. 2학기 낙화, 황제유의 세대도 세상을 뜨는 거예요. 현대시 2개. 그 다음에 여기 사설시조 하나, 둘, 한시 사설시조 해갖고 셋, 4개. 현대시 2개, 4개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학교 프린트 보고 제가 그냥 이거 보세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쳐가면서 프린트, 애들 학교 프린트보다 내 거 보고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프린트는 이제 좀 빈약하잖아요. 해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프린트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애들한테 내고 수업을 하고 만약 임박회가 나왔다 그러면 직보때라도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학교 프린트요. 학교 프린트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자료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직전 보강 요약 정리 이창화의 만점 요정 제가 요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내용 정리 나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갖고 2개가 나갑니다. 직보 때에도. 근데 이게 어머니들 그런 얘기들 이거 학원에서 문제 너무 많이 준다. 양치기 이거 모르겠는데 선생님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렇게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는 문제는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 아니 이 정도 문제도 안 풀고 어떻게 국어 문제 풀지 이런 느낌으로 직전 보강 때 직전 보강 때 문제 주는 건데요. 이거 해봤자 한 35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그거 금방 풉니다.
직전 보관 때는. 왜? 시험 전날에는. 왜? 이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주지, 막, 이거 뭐 잘못된 뭐 소문인지 모르는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 문제를 많이 준다, 직전 보관 때. 일단 중위는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직전 보관 때 내용 정리하고 애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을 정도로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전 보관 꼭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내신 미대비 학교, 예를 들면 저기 멀리 있는 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 과제집을 이렇게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정규반 다니는데 내신 대비가 없어갖고 못 다니는 친구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료로 선물로 주는 게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 할인법.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학원 내에서 내신 수업 들을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도 이제 처음 이제 막 뭐랄까 이제 잘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넣어봤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좀 들어주세요. 내신 수업 활용법. 일단 이제 제목이 이제 수업 현장 강의 필참. 근데 이게 내신 대비 이번 주 다다음 주죠? 이번 주 다음 주 들어가는데 아마 다른 뭐 수학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내신 대비 할 때 특히 저희는 금토일이잖아요. 금토일 주말에. 제발, 1주차라도, 제발 어디 가지 마세요, 제발. 여행. 1주차라고 해서 시험 한 달 남았으니까 가자. 그 1주차 때, 한다원이 끝나요. 한다원이. 저 심지어 2단원 끝난 적도 있어요, 2단원. 3회 1, 3회 2. 다른 시험 범위 관계상, 그때 1주차 때 끝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 한다원이 날아가요, 한다원이. 한 번 빠지면. 자, 그러면 저희 영상이 제공되거든요? 수업 영상이? 그럼 수업 영상 집에서 보면 되지, 남자애들이 듣겠어요? 제 영상 틀어놓고, 뒤에 딴 거 틀어놓습니다. 엄마 들어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수업을 같이 듣겠다 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듣더라고요. 그건 너무 숨 막히죠? 그 어머니가 옆에서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수업을 잘 못하겠어요. 예? 진짜로. 어머님들은 강원 청년전 하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옆에 같이 들었는데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예?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애도 지금 이제 남학생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사춘기도 들어서고 하는데 수업도 옆에 같이 듣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현장 강의 시원하게 보내세요. 현장 강의로. 집에서 영상 보는 거 못 믿겠으면은. 집에서 영상 진짜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자애들 중에서도 한 50명 중에 1명 있을까 바까요. 잘 듣는 애들은. 저 영상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요. 너 저번 주에 빠진 거 영상 봤어? 보고 왔어요.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점수 보면은 안 돼요. 안 돼. 웬만하면 시험 대비 때는 정말 현장 강의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고 가지하고 이거는 이제 보면 설명드릴게요. 아변도 가시고 막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각. 지각. 예? 지각. 자, 이제, 라이딩 혹시 하는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요? 라이딩 시켜주는 주말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버님 혹시 동네가 어디시죠? 개포동이면요, 수업이 만약에 6시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요? 수업이 6시에 시작이다. 그러면, 늦습니다. 5시에 오십시오. 5시에 출발이에요. 5시 출발. 진짜로. 일요일 5시, 이때 차 엄청 막혀. 토요일 5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임박해갖고 막 와요. 막 헐레벌떡. 그건 다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가갖고 이렇게 또 추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뭐하러 빨리 보내나? 빨리 와갖고 이렇게 차라리 책 펴놓고 핸드폰을 할 망정 빨리 와 있는 애들하고 임박해갖고 들어오는 애들하고 한 10분, 15분, 심지어 30분이 차이 나요. 이러고 있어요. 임박해 뛰어온 애들. 지각한 애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특히 라이딩 하시면, 하여튼 개포동이든 잠실이든 어디 서초동이든 어디든 1시간입니다. 1시간. 진짜예요. 차 막히면. 비 오는 날, 토요일 날, 비 오는 날 제가 언제 한번 애한테 물어봤는데 코엑스 옆이래요, 집이. 저기 봉은중학교 다니네. 비 오는 날 토요일 6시 수업이었는데 걔가 6시 40분에 왔어요. 6시 40분에. 1시간 걸렸대요. 코엑스에서. 뛰어와도 1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각하지 않게 아버님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빨리 1시간만 빨리 오시면 됩니다. 와서 애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기다리더라도 있는 게 좋으니까 좀 지각하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요. 필기는 펜으로
예,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게 결석 시 영상으로, 저희 영상 제공됩니다, 영상. 영상이 제공돼서, 만약에 2주차 때,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 있잖아요. 할머니가 결혼식 한다든지, 할머니 결혼식 하든지, 할아버지가 군대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런 어떤 특이한, 스페셜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2주차 못 오면은, 과제는 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전송하라 그래요.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밀리지 않게. 한 번 과제 안 하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국어, 그냥 쓱 듣고 쓱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학생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암기하는 친구들. 이거 나와, 저거 나와, 안 나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나온 거, 학원에서 배운 거 싹 다 암기하는 그런 애들. 그런 잘합니다. 그래서 암기 없이는 고득점 힘들어요. 지금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암기가 최고입니다. 지금 중학교 국어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아시겠죠? 서수형도 암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오답풀이 이게 수학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정말 별표 3개인데 뭐냐면은 애들이 문제를 풀어요. 이것도 어머님들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들이 문제를 풀고 좀 틀렸죠, 이 친구? 틀렸어요. 그럼 틀렸다고 표시.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아예 동그라미 치고 틀렸다를 안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안 치고 틀렸다 표시를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특히 여학생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시 풀었대. 다시. 그리고 이거는 지워버려. 맞춘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국어는요, 국어 틀린 문제는 다시 풀면 안 돼요. 이거 내신 문제는 그러면 안 돼요. 수능 문제는 모르겠는데 내신 문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틀렸다 표시하고 정답 표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체크한 정답 남기고 그러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왜 정답이고 내가 왜 이거 정답 찍은 게 이게 왜 틀렸는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교재, 내용 암기 이게 돼야 돼요. 틀린 거 다시 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많거든요. 이건 무슨 스타일? 수학은 다시 푸는 게 도움이 돼요. 왜? 풀이 과정을 적으니까. 예? 근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 없죠. 자, 예를 들면 내가 1번을 틀렸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4번이구나. 정답 표시 안 해도 이 틀린 거 정답 4번 이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풀어봤자 의미가 없죠. 왜? 아까 정답이 4번인 거 머릿속에 남았으니까. 이거 지가 푼 게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답 푼 게 머리에 안 남아도 내가 1번을 틀렸어. 아까 근데 1번일까 4번일까 막 고민하다가 4번 안 찍고 1번 찍었단 말이야. 그거 틀렸어. 그럼 다음엔 4번이 맞지. 그리고 혹시나 4번 정답, 오케이, 난 맞았어. 이거 의미가 없다고요. 특히 내신 문제는 다시 푸는 게 이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물리가 이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이거 100%예요, 제가 봤을 때. 100%라는 건 좀 위험하긴 한데 100%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경험치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갖고 새로 맞추는 애들 다시 비슷한 문제 주잖아요? 또 틀려요. 또 틀린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신 때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답 표시하고, 이게 왜 정답인가? 내가 왜 틀렸나? 이게 왜 정답인가? 그 내용을 다시 보고 모르겠으면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다시 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애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요 얘기하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이게 저희 김영준 인원 많은, 적은 반은요, 지금 3명, 5명도 있어요. 근데 많은 반은 지금 한 반에 50명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애들이 모르는 거 질문 이렇게 하냐? 근데요, 이게 애들이 10명, 저도 5명째 애들 수업하고 많이 했었는데, 5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그래도 중간중간 손 들고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내신 수업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독서원수 토론 학원이죠. 그러니까, 시험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문법 같은 경우에 이번 정규반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들고 손 들고 질문을 해요, 이제. 예? 예를 들면 모르겠는 거. 그거 100%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거 알아요. 질문을 할 걸 알아요. 모를 걸 알아요. 질문 안 해도 얘네가 모를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손 들면 무조건 문법 할 때 손 들면 자, 다 듣고 질문해. 문법은 그래버려요. 그 끝나고 어떻게 질문 해결됐어? 물어보면은 이래요. 많이 해봤으니까 뭘 질문할지 아니까. 자, 어쨌든 이게
인원이 적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런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고 일단은. 자, 그러면은 5명이든 50명이든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수업 중간 중에 질문을 못 해요. 창피하니까. 지금도 어머니도 아까 이거 맞춰봐는 반말이죠. 맞춰보세요 했는데 3번 자신있게 얘기한 어머니 이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어? 나머지 분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분은 좀 이제, MBTI E시죠? 예, E시니까. 저는 정말 뭐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저 IMF. 수줍음이 많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편입니다. IMF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런데 애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질문. 늦은 밤, 새벽이든, 전 5시 반, 6시에도 질문 받은 적 있어요,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해라. 문자로. 뭐 카톡이든, 이제 카톡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문자로. 예. 저는 왜 문자로 하느냐, 문자로 해야 바로 전화하기 쉽거든요. 피드백을. 카톡으로 하면은 이제 저걸로, 페이스톡,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문자로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용을 잘 하면은 정말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저희는 주말에 수업 끝나고 특히 막 일요일 10시 이렇게 수업 끝나고 집에 못 가고 계속 막 질문하고 저 같은 경우 막 전화 계속 하고 막 이래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카톡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애들이 많다고 해서 뭐 질문 못 받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 사진 찍어서 질문하면은 다 받아줍니다. 이게 제일 치열한 게 언제냐? 직보 때. 왜냐면 직보 때 애들이 부닥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팀원 선생님들. 적어도 새벽 2시까지는 자지 마라. 예, 2시까지 자지 마라. 질문 받아라. 2시까지 자지 마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재작년에 제가 중간고사 시험 대비할 때 이게 왔어요. 이거 뭐죠? 이거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몰랐어요.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몸살인가요? 대상포진. 그때 진선요중 직전 보강하고 막 아픈 상태로 하고 집에 가서 병원 너무 아프니까 병원 잘 안 가는데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 그래서 주사 맞고 그날이 이제 직전 보강 수업 끝냈으니까 내일 진선요중 시험이니까 저도 잠 자면 안 되죠. 저는 2시까지가 아니라 저는 4시까지도 안 자요. 왠지 아세요? 여학생들 중에 진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3시 반, 4시까지는 안 자요. 그때 진짜 기억나는 게, 뭐 아픈데 모니터 앞에 누우면 자니까. 컴퓨터 시간에 앉아갖고 모니터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와갖고, 그때 2시인가? 1시인가 와갖고, 오빠 자! 이러는, 자면 안 돼. 자면, 질문 받아야 돼. 자면 안 돼. 그렇게 질문 받습니다. 안 자요. 시험 전에. 뭐 다른 선생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한 4시간 안 자고 다른 선생님은 제가 2시까지는 안 자요. 왜냐면 이거 아예 2시까지 안 자는지 다른 선생님 안 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김영준 학원 국정원 별명이 국정원이에요. 뭔 얘기냐? 우리 팀원 선생님들 수업 어떻게 하는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알 수밖에 없냐? 애들이 저한테 대신 대비 안 듣는 애들이 쓱 와서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 전날인데 질문 안 받았어. 지금 보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은 애들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저번엔 질문 했는데 뭐 이렇게, 답변 안 와서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냐? 안 두어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왜 문자에 답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끝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수업. 이거 직보는 반드시 참여할 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는 총정리 수업입니다. 총정리.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다. 문제 풀기하고 답 맞추고 딱 이게 아니라 총정리하는 거고 이 총정리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 전날 그러니까 수업을 딱 다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촉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직전 보강 듣게 해주시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는 예를 들면은 뭐 월요일 날 제가 통해 역삼 중에 시험을 봤다. 예? 그 월요일 날 시험 보고 애들이 시험지를 보내줘요. 그럼 바로 타이핑을 칩니다. 타이핑. 한글로. 쳐서 내일 화요일 날 뭐 대청중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대청중 애들한테 뿌려요. 어제 역삼 중에 시험 본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타이핑 치고 다음날 뿌리는 거 엄청 귀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제가 학원 강사 이미지는 특히 국어 강사 이미지는 아니죠.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저를 뭐 건다이냐, 요즘은 뭐 약구자냐, 심지어는 돼지갈비집, 양념갈비집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만은
아주 아이들 점수 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예, 문제 훔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것 빼놓고는 다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직전보건 때도 보내주시면은 이제 물론 뭐 얘네가 시험이 첫날이었어. 그러면은 못 주죠. 근데 그 전에 시험 본 게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맡은 학교 아니더라도 저희 팀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출판사 쓰는 학교라면은 좀 주세요 하고 타이핑 쳐가지고 저희 학교 애들은 주고 저 역시 또 이렇게 줘가지고 다른 학교 애들 다른 선생님 학교 맡은 애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문자로 나가는 건데요. 그 문자 어머니들 저희하고 보내실 때 문자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직정보강 일정 이거 안 나가지 않거든요. 직정보강 일정 다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이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가 안 온다면은 전화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이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보낸 그 카톡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고 요 선생님이 답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저는 좀 문자로 이렇게 짧게 할 수 있게 짧게 하는데 전화로 좀 많이 합니다. 전화로 하고 진짜 수업하는 것처럼 전화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한 번은 좀 5년 전 좀 얘기인데 진선현 여학생인데 그때 문법이 중3 할 때인가? 문법이 좀 어려웠어요. 애가 시험 전형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요일당에서 출발해서 집에 가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밤에는. 40분 걸려서 주차하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통화하고요. 운전하면 통화하고, 그 다음에 내려서 집에 못 들어가고 아파트 그 단지 돌아다니면서 제가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수업했어요, 전화기로. 걔 다음날에 시험 하나 틀렸어요. 문법 하나도 못,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보면 얘들도 많은데 이렇게 물론 모든 애들은 그게 못하죠. 근데 저한테 질문이 왔고 저 답변을 해주는데 잘 몰라. 이거 사이즈가 딱 보니까 이거 70점 각이에요. 야야 안 되겠다. 야야 하고 그냥 말로 다 설명했어요. 말로. 교재 펴봐 해서 말로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1시간 반인가 2시간 수업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앞에 수업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해주면서 걔가 몰랐던 거 딱 긁어주고 하니까 정리가 되고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시험 그거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또 기억에 남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진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예, 새벽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출문제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가 많이 없긴 한데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가 있는 그런 단원들 문학작품들은 기출문제를 저희가 제공할 거고 사실은 기출문제가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내신, 수능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출문제가 쌓이면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다. 근데 어머니들 기출문제 하니까, 우리 학교 기출문제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까지 기출문제에 이렇게 싹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런 학교들을 다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또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립은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공립 말고 사립. 사립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립중학교나 그 선생님이 맡은 해. 진짜로. 오래 계셨다. 그럼 맡은 해의 기출문제. 그리고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다 말씀드려갖고, 이거. 자, 영업 비밀인데요. 자, 거기까지요. 자, 어쨌든 기출문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이제 명언이죠.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이창화. 혼자 하는 공부 5시간보다 직보 2시간이 훨씬 낫다. 이거. 근데 어머니 이거 잘 몰라요. 애가, 2시간, 그거 들으려고 가는데 30분, 오는데 40분, 밥도 못 먹고 그 앉아갖고 저번에 배웠던 거 뭐하러 또 하고 있어. 아니에요. 이게, 물론, 혼자서 해도 되는 애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거, 한 학교, 저희 내신반에, 한 반에 한두 명? 좀 인원이 많으면 한 3, 4명? 이 정도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 친구들은 직보 수업 와야 되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 직보 수업, 영상으로 보면, 이 영상하고 이 현장의 느낌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요 직보 수업. 직보 수업 웬만하면 현장 강의로 보내주세요. 현장 강의로 꼭. 와가지고, 하든 안 하든, 이제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은
예? 그 귀에 막 때려 그냥 넣어버린다고요, 제가. 안 하는 애들은. 그 하는 애들은 이미 9개는 알아. 근데 1개를 더 채울 수 있는 게 직보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게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첫 수업에 직보 수업 때 얘기할 거를 하진 않아요. 자, 오늘은 시험 전날이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직보 수업 안 오는 친구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그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게 어머니 오히려 이게 학원 직보 수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집에서 있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상 정리한다고요. 책상 정리 한 3시간 하다가 수업하게 된다고,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직보 수업 때 참여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내신 수업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저나 저희 김영준학원 중위 강사들은 이번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 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학생들한테 공부 가르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